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면 홍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누가 지들이 그런 것들 아니랄까봐 대뜸 들고 나오는 것이 4대강 무용론이에요. 4대강 사업이 차마 홍수를 악화시켰다고는 말을 못하고 4대강이 홍수에 영향을 못 끼친다, 홍수를 못 막는다, 4대강이 과연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겠다. 이때다 싶어서 4대강도 한 번 더 털고 국민 관심도 돌려놓고 남 탓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뭐 일석이조죠. 4대강에 22조를 셨는데도 왜 홍수가 나고, 그러는 너는 일자리 예산으로 78조를 썼는데도 왜 일자리가 없냐? 한국 정치에서 4대강 사업은 동네 북입니다. 이전 정권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제의 원인은 4대강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계속 털어요. 뭔가 안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계속 털자, 이런 식이에요. 무슨 구속영장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 마냥. 4대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생각이 늘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간단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짚어드릴게요. 지금 아마도 20대 초반 정도 되는 분들 아래로는 잘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재민, 그리고 수재의연금.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전국 여기저기에서 수재민이 발생했었어요. TV를 켜면 여름 내내 우측 구석에 수재의연금을 걷는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생방송을 매주 했어요. 홍수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 있다. 생필품이 필요하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로 수재민이라는 단어는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 가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수재의연금이 언제 없어졌는지. 그런데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홍수가 나니까 갑자기 일제히 4대강 탓을 하는 거예요.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이번 홍수가 안 났을 텐데 4대강 때문에 물난리가 났다.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번 홍수의 원인은 4대강이 아닙니다. 애초에 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홍수를 두고 보탓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자연의 흐름을 막으니 재앙이 닥친다 식의 무슨 주술사가 별 보면서 점치는 시절 소리를 하고 있는 저 인간들한테 그런 상식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이번 홍수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명확해요. 2018년에 정부는 물 관리를 일원화 한답시고 댐의 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전기도 생산하지 말자는 게 이 정부의 기조니까 댐 관리를 환경부에서 한다는 아이디어도 뭐 이상할 게 없죠. 물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주체와 연관이 있어요. 농업, 산업, 교통, 환경, 전력, 군사. 그런데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냥 덜컥 일원화를 해버립니다. 당연히 업무 혼란이 벌어지고 당시부터 이미 졸속 일원화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정말 아마추어적이죠. 업무를 이관받은 환경부는 이름값을 해요. 수량의 관리보다는 수질의 관리에 치중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치수 예산은 굉장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2010년 치수능력 증대 사업 예산은 1,435억이었는데 올해는 32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물환경 예산은 2조 원이 넘고 물통합 예산은 아마도 물 관리를 통합하겠다고 잡아놓은 예산인 것 같은데 1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 예산에는 심지어 4대강 자연성 회복 예산까지 잡혀 있어요. 볼을 때려 부수고 제방을 없애는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자연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병나면 병원에 가지 말고 제발 그냥 집에서 자연스럽게 뒤져. 그런 기조가 이번 재앙을 불러온 겁니다. 치수고 수량 관리고 홍수 대비고 뭐고 뒷전이고 수질 개선이나 하자. 우리는 환경부니까. 이런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아마추어적인 자세가 이번 난리를 부른 거라는 얘기죠. 근거를 이제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댐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된 후로 환경부가 물 욕심을 낸다는 비판이 있어 왔어요. 담수 욕심으로 댐의 수위를 일제히 끌어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201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섬진강 댐의 저수율이에요. 흐리게 처리된 선은 2010년에서 2017년까지의 일자별 저수율이고 회색이 2018년, 나머지 두 개가 각각 2019년, 2020년입니다.
있습니다. 중간에서 끊어져 있는 파란 선이 2020년이죠. 배경의 흐릿한 선들을 보시면 일정한 패턴이 보이죠. 댐은 여름이 가까워 오면 저수된 물을 빼면서 장마에 대비합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수량이 크게 증가하고 그걸 조금씩 빼면서 수량을 유지하다가 다음해 봄이 되면 또 물을 빼기 시작하고요. 선이 위에 있을수록 저수율이 높은 거예요. 회색 선을 보세요. 환경부로 물 관리가 이관된 것은 2018년 6월입니다. 7월부터 바로 다른 해보다 수량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쉽게 보입니다. 이어지는 2019년, 2020년의 선을 보세요. 연초부터 봄철까지 저수량이 지난 10년간의 저수량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는데도 예년만큼 물을 빼지 않습니다. 물난리가 난 올해 2020년 7월, 8월 기록을 보시면 비가 한 달째 내리는데도 저수율을 낮추지 않습니다. 방류량도 차트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방류량은 일별 편차가 너무 커서 영상으로 캡처로 보시기에는 불편해서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섬진강댐은 비가 계속 오는데도 7월 말까지 기본량 방류를 고집합니다. 물난리가 나기 전날까지도 저수율이 이미 84%를 넘어가는데 초당 방류량은 평균 328톤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날은 198톤, 그 전날은 119톤 이렇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물을 빼지를 않으니까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요. 그러다가 문제의 그날 8월 8일이 되자 저수율이 95.3%까지 치솟습니다. 환경부는 큰일이 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초당 최대 1868톤을 방류하기 시작해요. 그게 제방 붕괴와 겹치면서 섬진강 유역의 물난리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 10년여를 잊고 살았던 단어 수재민을 다시 발생시키면서요. 낙동강에 홍수를 일으킨 합천댐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아니, 더 가관입니다. 2018년 8월부터 저수율이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2019년에는 1년 내내 이전 9년간의 저수율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선에서 유지됐고 2020년은 맨 위에 보이는 파란 선이 2020년인데 90% 안팎의 저수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한눈에 봐도 괴상하죠. 2018년까지 합천댐의 평균 저수율은 30에서 4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70%를 넘더니 올해에는 80%를 넘었어요. 그게 7월 말이 되면서 90%를 훌쩍 넘고 홍수가 발생한 8월 8일에는 95.2%까지 차오릅니다. 역시 방류량도 그 바로 전날까지 117, 159, 382 이렇게 유지하다가 8월 8일에 갑자기 초당 2,600톤을 쏟아내요. 평균의 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7월 31일에 저수량이 이미 92.6%를 찍은 데다가 8월 초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물을 미리 빼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날 수밖에요. 실제로 합천군의 공무원들이 올해 4월, 6월 두 번이나 찾아가서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는데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금강 용담댐을 볼까요? 다른 강과 똑같은 모양이죠. 환경부 이관 이후로 급격한 수위 상승, 2019년, 2020년은 80에서 90%를 넘나드는 저수율, 여름이 다가옴에도 방류하지 않은 채로 유지, 8월 8일이 돼서야 급격한 방류, 앞에 두 강이랑 그래프를 섞어놔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똑같은 모양입니다. 용담댐은 집중호우가 있었던 8월 7일 낮에 이미 저수량이 계획 홍수위에 근접했는데도 초당 291톤 방류를 고집해요. 그러다가 8월 8일 새벽 4시에 갑자기 저수율이 97.7%까지 치솟자 초당 1000톤으로 늘렸다가 당일 오후에 초당 2919톤으로 방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금강 유역의 홍수 피해 지역 자체는 8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누적 강수량이 고작 30mm밖에 안 돼요. 순전히 이 방류 때문에 물난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늘 하던 짓을 합니다. 남 탓이요. 환경부 브리핑에서 수자원공사는 기상청의 오보로 수위 조절을 못했다면서 기상청에서 비가 안 온다고 했기 때문에 방류를 안 한 거라고 기상청 탓을 해요. 그런데 기상청은 근거를 들어서 그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냥 숫자라서 굳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예보를 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서 분명하게 밝혀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수자원공사는 용담댐에서 8월 1일, 2일 방류량을 초당 45톤으로 줄이면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의 실험까지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방류량을 줄였고요. 실험 결과는 저수율 91.1% 제한 수위를 넘어가는 것으로 예측
예측됐습니다. 그러니까 방류량을 줄이면 댐 수위가 높아지고 제한 수위를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류량을 줄였다는 얘기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일에 어쩌면 이렇게 아마추어적일까요? 대책도 없고 근시안적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전문가의 조언은 천시하고 그저 이념의 뼛속까지 절어서 과학이고 안전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오로지 눈앞에 정치 아젠다만 쫓는, 그리고 잘못이 들통나면 남 탓, 거짓말 한번 해놓으면 계속 가는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썼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꽥꽥대던 놈들이 올 한 해 물관리 시스템 통합에만 5조 원을 쓴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돈을 퍼붓고도 그놈의 통합 물관리 체계로 해낸다는 것이 고작 4대강이 없앴던 수재민을 다시 불러오고 앉았다는 사실이,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러니까 개콘이 망한다고. 나라 꼴 정치 꼴이 이렇게 웃긴데 누가 개콘을 보냐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물난리는 천재가 아니라 관재입니다. 관에서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저들의 아마추어리즘과 무능력, 이념에 경도된 비뚤어진 시각이 만들어낸 인재고 관재입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